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강윤아입니다. 오늘 토요과학 강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에 접속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거실에 사는 앵무새님, 안녕하세요. 똑똑과학 선장님, 이수원님 안녕하세요. 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37년째 암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오늘 토요과학 강연 주제는 공선영 교수님께서 암의 정복, 암 오가노이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공선영 교수님께서는 현재 국립암센터에서 근무 중이시며 암 환자 진단, 치료에 관련된 바이오 마커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공선영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암 오가노이드인데요.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노이드 별칭으로 미니장기라는 말이 있어서 이게 인공장기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었고, 이게 암 오가노이드가 이제 암에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인가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으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부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그럼 바로 공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공선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암의 정복, 오가노이드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선 암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가노이드란 무엇인지, 오가노이드를 현재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향후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가 암,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암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을 때는 암이 뭔지 다 잘 아시는데 세포 수준에서는 암이 뭔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세포랑 저희가 모식도를 그려왔는데요. 옆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규격화된 어떤 세포들이 정상적으로는 그 생존과 사멸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저희가 표시한 암세포인데 이 세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식하고 이렇게 볼록한 혹처럼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것들을 종양, 암, 신생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아래쪽에 우리가 유전자의 수준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암 유전자라고 우리가 통칭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굉장히 밝은 색으로 저희가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암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암 억제 유전자가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결실이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 봤습니다. 그래서 암 억제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억제를 하는 부분은 결함이 생기고 또 이제 그 암을 만드는 부분은 활성화가 됨으로써 끝없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암의 그 유전자 상에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암 치료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남성에서 있어서의 연도별 암 발생의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의 모식도가 되겠고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여성에서의 암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수명이 연장될수록 암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래 살면서 암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치료를 할 때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여기 이제 메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때 사용하는 칼이죠. 그래서 수술로서 암을 다 떼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수술로서 우리가 다 암을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방사선 요법, 그래서 방사선을 쬐어줌으로써 암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화학요법이라고도 하는 우리가 흔히 항암제라고 말하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술과 방사선, 화학요법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의 체력이 저하된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그 부작용, 어쩔 수 없이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치료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치료 반응은 개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개인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개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마다의 맞춤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맞춤 치료를 그러면 환자분들이 치료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고 치료를 결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것들이 저희 암에 관한 그 연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질문을 이제 한번 써봤습니다. 실제 생체의 암 조직과 유사하면서도 환자 개개인의 암 특성을 보여주는 모델은 없을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저희는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라는 용어는 오늘 그 시립과학관 홈페이지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오간이라는 것은 장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이드라는 것은 유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신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오가노이드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그 3차원적인 구조를 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의 기능을 재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오가노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미니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오가노이드가 이제 개발되고 연구된 것은 아주 오래된 세월에 지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런 오가노이드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싹을 틔웠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 네덜란드의 한스 클레버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초로 2007년에 생쥐의 그 대장 조직을 가지고 LGR5번이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동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줄기세포를 배양했을 때 점점 더 그 세포가 그 정상세포에 가깝게 배양이 가능한 세포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세포들을 동정하고 난 다음에 장 오가노이드를 제작에 성공한 것은 그 후 2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마우스 생쥐의 그 미니 장기 대장을 만들어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몇 년간의 세월 동안 다양한 장기에서 유래되는 오가노이드들이 연구의 결과로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는 이제 암에 대한 오가노이드를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암 오가노이드가 시작된 것은 201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스 클레버 박사님과 그 투베슨 박사님, 미국에 계신 투베슨 박사님이 두 분이 이제 협력한 연구의 결과로서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암 중에 하나인데요. 췌장암의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그 연구의 결과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서 현재는 다양한 암이나 다양한 장기에 대한 그 오가노이드들을 개인만 가지고 있고 개인 연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뱅크를 만들어서 지금 이전에 이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암에 대한 세포주의 수준이 아니라 오가노이드를 함께 공유하고 연구하자라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이제 저희는 오늘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다양한 장기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의 세포로부터 3차원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때 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인자를 어떤 것을 주고 또 어느 만큼 배양을 해야지 가장 장기와 유사한 오가노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암 조직으로 우리가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될 때는 거기에 있는 암의 줄기세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접시에 배양을 하게 되고, 이 배양된 것들이 결국엔 3차원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 분홍색 동그라미를 저희가 표현을 해봤는데 이 동그라미 안에는 세포가 들어있고 그 세포를 자라게 만드는 세포의 배양액과 기질이 들어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이런 이제 구의 형태로 저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점점 자랄 때마다 뾰족뾰족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장기간 이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세포 성장인자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3D 형태, 3차원 형태의 어떤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환자에서 유래하는 암 오가노이드 제작 방법을 우선 간단히 모식도로 보여드리고요. 다음 장에서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암 오가노이드를 특히 환자 유래의 암 오가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양 조직을 수술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종양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술을 할 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론 이런 시술 전에 환자분들께서 연구에 동의를 하셔야만 저희가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오게 되는 종양 조직은 먼저 작은 크기로 잘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른 다음에 세포 수준으로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성장인자를 같이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배양 조건을 맞춰주면서 오가노이드가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오가노이드가 자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김현진, 서지영 또 이미림 연구원이 제작한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노이드 제작 방법입니다. 먼저 배지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배지에 오가노이드 제작에 필요한 효소를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배지를 준비한 다음에는 종양 조직을 가지고 온 것들을 조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을 조금만 이제 크기로 조각을 내게 되고요. 이 조각들은 배지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지에 들어간 조각들을 저희가 하나의 단일 세포 단위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손으로 다 이렇게 세포 단위까지 분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 배지 안에 조각을 넣은 후에 이거를 기기로 가져가게 되고요. 기기에 이제 저희가 각자 조직마다의 조건들이 이제 그 다 다르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정된 조건에 따라서 단일 세포 분리를 위한 조건들에 따라 이제 분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작동이 완료되면 이 튜브를 기계와 분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는 아까는 이제 좀 조직이었던 것들이 단일 세포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된 세포 중에는 그 찌꺼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에 거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먼저 밑으로 이제 세포가 단일 세포로 분리된 것들은 체 아래로 내려와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배양액을 주면서 다시 한번 거르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남아있는 것들은 단일 세포로 분리된 세포들이 되겠고요. 이 세포들은 그러면 그 저희가 원심 분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원심 분리를 함으로써 배지와 그 세포들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세포가 밑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버퍼는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퍼는 제거하고 이 분리된 세포를 가지고 다음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우선 세포를 다시 한번 씻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좀 맑은 그 용액을 가지고 세포를 다시 씻어주고 있는 과정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완충 용액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그 미디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세포가 있는지 저희가 세포 수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색액을 가지고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도록 넣어주게 되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포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세포이고 다시 한번 세포는 이제 원심 분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배양을 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외에 이제 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질을 섞어준 다음에 저희가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접시 위에 분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24회 플레이트가 되겠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우선 이제 분주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 동그라미 위에는 이제 배양액을 저희가 덮어줘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저희가 많은 세포를 배양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검체를 주신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양 배지액으로 덮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배양 배지를 다 넣어준 후에는 세포는 우리 그 몸의 온도가 37도잖아요. 그래서 37도에 그 배양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잘 유지해주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유지해주는 배양기로 가져가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양을 하면서 저희가 매일 꺼내서 얼마나 자랐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째는 잘 안 보이는데 점점점 이게 커가는 모습이 보여지실 겁니다. 그래서 14일에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성공했다라고 저희가 매우 기뻐하는 오가노이드가 제작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가노이드, 저희가 암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방법을 다 보여드렸고요. 여기 있는 그림은 아까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각 암종별로 오가노이드가 자라 있는 모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모양을 보인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암종별로 꼭 똑같은 모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크게는 3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위암에서 나오는 모양을 보면은 약간 포도송이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포도송이 모양으로 생성되는 오가노이드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장암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는 중간이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듯한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옆으로는 약간 그 테두리를 형성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양이 또 하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위로 가보시면 이제 구강암이 되겠습니다. 구강암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오가노이드가 많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 구강암 연구팀과 함께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동그라미 안이 꽉 차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강암이라고 해서 꼭 저런 모양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3가지 정도의 모양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렇게 오가노이드가 자랄 때 저희가 현미경 사진을 찍어서 자라는 것들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점들이, 이게 암을 극복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오가노이드가 과연 암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가노이드 제작 과정에서 보여드렸듯이 환자로부터 이제 수술이나 생검 조직을 얻게 되면 바로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동물 실험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의 결과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란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약물 반응 검사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지만, 그 전에 암과 동일한 성격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게 동일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모양입니다. 위에 이제 3가지 종류의 환자의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암세포가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만든 오가노이드에서의 암의 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유사한 결과들을 보인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밑에는 저희가 자라면서 관찰하고 있는 암의 오가노이드 모양인데, 이렇게 환자분별로 보자면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관찰이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양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같은지를 정하는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저희 이제 병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같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수준에서는 좀 낮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정상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좀 작게 나오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크로모좀 1번, 염색체의 1번이 되겠고요.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염색체 전체를 숫자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보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는 그 상염색체라고 부르는 것은 22개의 쌍이 되겠고, 성염색체 XX거나 XY, 그래서 이제 하나로 보자면 23개, 그리고 그 2배로 보자면 46개의 염색체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까만 선으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 분포가 없죠. 근데 밑에 환자의 암 조직에서 보시면 빨간 부분도 있고 초록색 부분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이 그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증폭된 경우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그 염색체에서 유전자가 결실이 된 경우, 그러니까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초록색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에 비해서 암 조직은 이런 염색체 상에서의 이상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이 그러면 오가노이드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마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도를 판별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 오가노이드가 암과 유사한 성질을 가졌는가를 증명할 때 보여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과 비슷한 오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는 저희가 활용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활용할지 이제 크게 3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세포주라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세포주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냥 평면에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에서 이제 있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평면에서의 배양과 3차원 구조 간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3차원에 가장 가까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오가노이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동물 실험들이 저희가 진행돼야 됩니다. 약을 개발하거나 어떤 치료제, 바이오마커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들이 진행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오가노이드가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요즘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임상시험까지 가는 과정이나 기간들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모델로서 암 오가노이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가지로 대별을 해보자면, 하나는 실험에 있어서의 용이한 정도, 그리고 하나는 이게 인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대한 그 생체 대응성을 봤을 때 오가노이드가 한 이쯤에 위치를 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기존의 세포주를 이용한 그 약물 반응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포주를 실험할 때는 평면에 세포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붙인 세포에 여기선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약물을 이제 처치를 하고 약물에 대한 반응성을 보게 될 때는 평면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가노이드를 우리가 약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볼 때는 이런 3차원에서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은 그 후보 물질에서 약이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약물의 후보군이 있게 되면은 임상시험을 다 통과해서 환자분들한테까지 가는 것은 1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자면 0.1%, 0.01%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약으로 결국에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그 동물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실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 모델이 필요한데, 오가노이드가 최근에는 동물 실험에 대한 하나의 대체 모델로서 조금 더 동물 실험의 그 양을 줄여주는 그런 대체제로서 또한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것들이
오가노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체가 이제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감소하거나 이런 결과들을 암과 상당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된 유전자상의 변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맞춤 치료제가 개발될 때 유전체 결과에 굉장히 결과물들이 이제 그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맞춤 치료제 개발에도 이것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A와 B는 저희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A 환자분에서 비롯된 오가노이드에서 약물을 치료했을 때의 결과와 B 환자분에서 비롯됐을 때의 오가노이드의 그 약물 치료의 결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 드럭이라고 표시된 약물, A라는 약물은 동일한 A 약물이고요. B도 동일한 B 약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 맨 위에 축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나를 나타내는 퍼센트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위에 우리가 약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약물의 농도에 따라서 약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세포가 살아있는 정도를 100%로 봅니다. 근데 100%에서 좀 더 세포가 빨리빨리 그 오가노이드가 빨리빨리 이제 사멸할수록 그래프가 급격하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치료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치료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약물이 됩니다. 근데 이제 A 환자분에서 나왔던 오가노이드에 저희가 약물을 치료한 결과를 보자면 상당히 약물의 농도가 높아질 때까지 반응을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 환자의 오가노이드는 치료제에 상당히 저항성인 것으로, B 환자에서 유래한 오가노이드의 경우에는 치료제의 반응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결과가 지금 뭐 직접적으로 바로 환자분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약물의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러한 기술이 좀 더 표준화되면은 맞춤 치료에 있어서의 길잡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이제 오가노이드로 우리가 실험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이 또한 되겠는데 어려움이 없는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암 환자분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검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체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분들께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직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가노이드를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장인자가 필요한데 아직 저희가 그 성장인자들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성장인자가 제일 좋은지, 어떤 암에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저희 연구팀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 오가노이드는 2019년 10대 바이오 미래 유망 기술의 하나로서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엔 치료를 결정하는 어떤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다른 이제 사회적인 의료 비용의 감소나 신약의 개발에 있어서도 영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연구진들이 모여서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임상 그 치료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임상 연구팀이 같이 열심히 연구를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팀과 김윤희 교수님 연구팀, 그리고 국립암센터 바이오뱅크 팀과 빅데이터 센터에서 함께 이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으로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부 본강연 끝났고요.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이제 실시간 질문과 사전에 받았던 질문 일부를 해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2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우선 사전 질문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 한번 이렇게 궁금하신 점 지금 쳐주시면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암 극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물질 등 이런 것들이 기사화는 되지만 실제 암 극복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로 언제쯤 암 극복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이 보고될 때마다 뉴스에 나오면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집니다. 아, 그럼 암은 이제 빨리 극복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긴 기간을 바라보면 암은 굉장히 많이 극복이 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 암으로 인한 생존율이 50%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뭐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의 이제 생존에 이르는 비율이 그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늘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가노이드 이제 기술이 개발 중이니까 바로 언제쯤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극복이 가능할 건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상당 기간이 걸리겠지만 좋아지고 있다. 그것에 이런 기술들이 기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해서 15%의 이제 생존율을 높였고 점점 늘어날 네네. 거라는 이제 전망이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유전자 치료로 손상된 장기 치료의 대안이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 부작용 사례나 앞으로의 기술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장기 치료 대안이면은 뭔가 이렇게 장기를 바꾸는 그쪽인가요? 유전자 치료로 손상된 것만을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장기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장기 이식을 함에 있어서 오가노이드 배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의 결과들은 상당히 이제 그 진료의 이용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근데 꼭 오가노이드만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3D 프린팅이라든가 조직을 그 구체적으로 3차원적 형태로 만드는 것들이 다 이런 장기를 대신하는 대안의 하나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가노이드도 장기를 대체하고 그런 3D 프린팅 그것 기술도 이제 장기를 대체하고 네, 이제 할 수 맞습니다. 있는 네네. 과정으로 왔군요. 자, 다음. 꾸준히 치료약이 개발되고 있지만 신약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에게 어떻게 치료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재희님께서. 네네. 아마 이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좀 궁금증이 일부는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가노이드 자체가 치료제로서 작용한다기보다는 오가노이드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모델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항상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또 이제 진료 현장에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개발이 지속될수록 또 빠르게 다가갈수록 저희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런 연구의 성과들이 축적이 돼 갈수록 또 저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가노이드는 치료제가 아닌 약간 실험체 그런 단계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을 대신한 환자의 몸속에 있는 암을 바깥으로 가지고 온 대신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 오가노이드로 암뿐만 아니라 치매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연주 판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뇌과학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오가노이드는 이제 기본 개념상 많은 장기를 다 이제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치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뇌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뇌 조직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들이 누적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래에는 정말 치매가 치료될 수도 있는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 단계군요. 연구를. 네네. 네, 다음 질문.
보통 5년 정도 아무 탈이 없으면 완치 판정이 나는데 이건 이게 완치 판정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기간이 5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네네. 빅터 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암마다 꼭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암의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그 생존이 점점 이제 감소하는 어떤 생존의 그래프를 봤을 때 5년 정도가 되면 쭉 계속 가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5년까지 생존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존자라거나 암 경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암별로 틀려서요. 그 개별 암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 기간을 완치 판정을 좀 뒤로 늦추고 판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모든 암이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암이 똑같이 5년을 가지고 이제 완치 판정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오가노이드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루이스킴 1214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 오가노이드로 치료제를 만든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 것들은 뉴스에서 또 많이 보셨을 텐데, 동물 실험 같은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의 앞 단계에서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가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를 그 모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결과들이 이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오가노이드에다가 감염을 먼저 시킨 다음에 이제 치료제를 이렇게 투여하는 그런 네, 실험인 그 건가요? 치료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저희가 이제 리셉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리셉터와의 반응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체 조직 대신해서 모사해서 이제 결과들을 활용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그림책맘께서 암이 극복되면 인류의 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수명에 관한 것들은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뜨거운 그 과학자 사이의 논쟁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이제 촉발된 계기는 인간이 115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으면서 아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그룹 간에 그 이제 격렬한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15세 이상까지 살 거라고 예상하는 팀들은 120세에서 150세까지가 인간의 최종적인 수명이 아니겠냐라는 제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우리가 질환을 점점 극복해 간다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115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수명의 연장만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명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강 생활을 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또 한번 뒤돌아보는 저희가 이제 3월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오가노이드와 접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과를 가시는 것이 좋나요? 라고 김영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네네. 그 오가노이드는 이제 생명과학의 전 분야에 일하시는 어떤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의학 뭐 여러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공학의 경우에서도 이런 바이오와 관련된 우리 생물과 관련된 공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리학과를 가시는 분들도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해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수학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식을 또 개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다, 내가 실험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물 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떤 분야를 가시든지 이제 관심은 또 만나가고 있고 요즘에는 다학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과에서 같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분야들을 진행해 보면 좋을지는 다양한 관심 속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딱 관심 있는 분야 좀 더 거기서 이제 오가노이드로 이제 방향을 이렇게 틀면 되는 네네. 그런 형식이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혹시 사전 질문이 이제 하나 남았네요. 오가노이드 치료가 일반화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고 윤리적 문제, 이제 인체에 약간 관련이 좀 있으니까 윤리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나이트 옐로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오가노이드에 관련된 것들이 아직은 연구에 제한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구를 하기 전에는 환자분께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술을 한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이오 뱅크라고 표현하는데 기관에 이제 기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연구에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사전에 이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암 오가노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직까지 표준의 어떤 치료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빨리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간 유전체를 해독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게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였는데요. 2000년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치료를 할 때 실제로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안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표준의 어떤 치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는 20년, 30년 안에 이런 것들이 표준 치료에 어떤 지침을 주는 것으로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실시간 질문이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요. 자, 이제 실시간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 그래프 있었잖아요. 남녀 네네. 해가지고 암 발생 지수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시고 이수호님께서 남성의 암 발생 지수가 더 많은 건가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네, 더 많은 것은 맞습니다. 남자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그 호르몬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암 발생에 있어서의 어떤 주요 요소일 수 있는 이제 뭐 흡연이나 음주에 있어서 조금 더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고려도 있고, 근데 현상으로서는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긴 흡연은 옛날에 흡연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주로 했었던 그게 네네. 있었죠. 그리고 또 보면은 잠시만요. 김종성님이 잠시만요. 올려주시겠어요? 네. 암의 진행이 많이 되거나 악성일수록 오가노이드가 더 많이 만들어지나요? 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암이 이제 어려운 경우,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오가노이드가 더 잘 만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악성일수록 좀 더 많이. 네네네. 네. 그러면 두근두근 상자TV님께서 오가노이드 그럼 개개인 맞춤형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만드는 것은 환자분한테서 유래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별 맞춤형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A라는 이제 환자분 것은 그 환자분의 오가노이드가 되고요. B라는 환자분 것은 그 환자분의 오가노이드가 되기 때문에 개개의 맞춤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대표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네네. 저희가 개인의. 지금 만드는 것은 그렇고요. 이제 장기를 대체하거나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팀들은 그거는 꼭 개별 맞춤형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암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자에서 유래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오가노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긴 장기 치료 하시는 분들은 약간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가도 얘가 이게 잘 자리 잡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네네. 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개별의 그 특성에 맞는 그걸 하는 거군요. 자, 그 다음에 이수호님께서 오가노이드 치료 방법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비싼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오가노이드는 지금 이제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실험을 할 때에 이제 오가노이드를 개별 환자분에서 유래한 것을 만드는 비용은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것을 만드는데 몇백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의료보험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는데요. 네네.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드렸던 연구재단의 도움으로 우리가 환자분들 것을 만들고 있고요. 이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는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어떠한 이제 치료제의 후보 물질 같은 것들을 검색하거나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똑똑 과학산자님께서 그 슬라이드에 암세포 이렇게 여러 종류 있었던 걸 보고 갑상선암이 구강암 모양과 비슷한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갑상선암은 아마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서 저희도 이제 경험이 있지는 않은데요. 모양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수호님이 오가노이드 관련하여 동물 실험이 진행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동물 대상이 꼭 쥐로만 진행되나요? 쥐로 진행되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고 네네. 주셨습니다.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도 저희가 이게 환자율의 오가노이드를 동물 실험으로 해서 그 치료의 효과를 증명하기도 하고요. 오가노이드 자체를 생성하는데도 저희가 쥐 모델을 이용해서 개념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의 대상은 오가노이드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쥐인데 그 쥐가 다양한 모델, 동물 실험의 모델이 있기도 하고 이제 소동물 중에서 저희가 그 대표성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쥐가 아닌 경우에 저희가 이제 토끼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돼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그 실험에 사용될 수는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쥐가 가장 작은 소동물이고 여러 가지 여태까지 그 사용되어 온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쥐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연구가 많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그 쥐를 계속 네, 사용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쥐의 그 종류별로도 대표성을 지닌 쥐들이 있고요. 그런 결과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에 기반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로 인한 신약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가노이드 기술로 인해 암 예방 검사도 가능할까요? 하고 이승현 저희 질문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방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 암을 일으키면서 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험 연구로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암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아마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용종을 제거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암이 되기 전 단계에 해당이 되는데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이제 잘라서 미리 암이 될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종에서 도대체 뭐가 생기기 때문에 암이 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이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런 이제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모델로서 오가노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 검사라기보다는 암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모델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가 어느 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라고 세르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많이 사용된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처음 만들어진 것은 췌장암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에서 만들기를 가장 원했던 이유들은 아마 췌장암이 생존율이 그다지 오랜 시간 동안 좋아지지 않는 암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검진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한번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치료를 받기 어려운 암들에 저희 연구자들이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췌장암 쪽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 때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췌장암의 이제 좀 더. 일종인 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볼까요? 혹시 언젠가는 개인별 암 치료도 가능한 날이 올까요? 광범위한 암 치료보다 더 장점이 있겠죠?
이제 개인별 암 치료가 사실은 또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뭐 어떤 폐암이면 폐암으로 진단받으셨다고 해서 동일하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그 폐 조직, 암 조직을 띄어서 그 암에서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치료제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성장인자에 관련된 변이가 발견되면 그 변이를 공격할 수 있는 치료제를 활용한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그 치료는 이미 개인 치료에 대한 부분이 와 있고요. 근데 정말 한 분 한 분에 맞춰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의료진이나 또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신하킴님께서 강의 내용 중에 오가노이드가 암 환자 전부에게 적용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국립암센터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지금 연계가- 이제 그 치료제로서 바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데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병원에서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것들을 하고 있고 어느 병원에서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오가노이드 관련된 연구 또한 국립암센터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물들 또한 저희가 어느 병원에서만 적용되는 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지식의 일환으로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결과물들은 또 굉장히 누적이 되고 또 이제 증거가 증명이 될 때 이제 환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권준수님께서 암 말고도 오가노이드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오가노이드는 이제 줄기세포로부터 여러 장기를 만들어내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MJ님께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개인 맞춤약을 개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제 지금 당장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재로님께서 오가노이드로 줄기세포를 이용할 때 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인자가 오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염의 문제를 지금 지적을. 이제 저희가 오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미생물 같은 것들로 인한 오염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인자 자체가 다른 인자가 같이 있으면서 오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언제나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 자체가 우리 몸의 온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7도씨에서 미생물도 자라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하는 세포주라든가 오가노이드 외에 미생물 배양은 언제나 그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실험을 할 때는 소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자들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현님께서 오가노이드를 유사장기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 동물장기를 인간에게도 대체하는 윤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가노이드가 배아에서 채취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배아에 대한 윤리적 논쟁은 있지 않을까요? 오가노이드는 배아에서 채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줄기세포, 그래서 이제 그 성인에서도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죽고 새로 생기고 죽고 생기고 하는 과정을 반복되게 되는데 그 생길 때의 최초의 형태가 줄기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도 줄기세포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장기에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동물 장기를 인간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제 그 거부감이 있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이식이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도 대체를 못 구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들이 이제 윤리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환자분들께 주는 이득의 문제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임을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이은서님께서 오가노이드 이전과 이후의 암 치료 접근성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표준 치료가 많이 이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약물로 치료한다라는 것들이 돼 있는데요. 이런 표준 치료의 약물들이 예를 들면 한 암 같은 경우에는 20개 정도의 표준 치료 약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 개발되어 있는 약물들은 뭐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0개라고 한다면 이런 100개에 대한 효과를 미리 검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저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준영님께서 암 오가노이드가 치료제에 반응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기를 이렇게 딱 주입을 하고 나면 반응을 이제 저희가 이런 약물을 치료제처럼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될 때는요, 농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점은 일주일 이내의 결과들을 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걸 봐서 얘가 이 치료제에 뭐 이렇게 내성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네, 거를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포 판단하는군요. 오가노이드 아까 형성돼 있는 그 모양에서 오가노이드가 이제 줄어드는지 오가노이드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모양으로도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세포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나타내지는 물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농도 변화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네,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은 끝내고 저희 이제 마칠 건데요. 어떻게 실시간 질문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감이 어떠신지? 네. 굉장히 다양한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기쁘고요. 또 제일 기쁜 거는 오가노이드 관련 학과를 물어보신 분께 뭔가를 쏠 수 있으면 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또 이렇게 과학에 흥미를 가지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을 품고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신 공상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토요 과학 강연에서는 만족도 조사, 수강 인증 과정, 후기 이벤트 작성 등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저희 토요 과학 강연은 다음 주 토요일 4월 27일 올레드, 마이크로 LED, 페로브스카이트 LED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